맥주의 테라, 소주는 진로. 이 두 제품이 작년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올해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이게 한번 분위기 타면 한 10년 갑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중 키움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상준입니다. 하이트진로 네. 어떤 회사인가요? 술을 만드는 회사죠. 네. 그렇죠. 하이트진로는 크게 사업이 소주,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참이슬. 참이슬을 한문으로 하면 진로죠. 최근에 진로 이지백해서 뉴트로 제품, 과거에 원래 생산했던 그런 제품을 다시 재출시해서 소주에서는 크게 그 두 브랜드 갖고 있고요. 맥주는 하이트 맥주, 그게 이제 원래 브랜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맥스라고 해서 조금 진하고 생맥주로 많이 소비하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포주라고 해서 필라이트, 저가예요. 발포주는 맥주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보통 맥주는 72%인데 이 발포주는 맥주가 아니라 기타 주류로 분류가 돼서 한 30% 정도? 그 정도의 세율을 매겨서 이게 조금 싸게 소비자 가격이 나와서 발포주 카테고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큰 브랜드가 작년에 이제 출시해서 굉장히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테라라는 브랜드. 청정라거 그런 카피를 갖고 병도 좀 디자인이나 색깔을 좀 많이 바꿨죠. 그래서 4개 브랜드의 맥주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도 생산을 하고요. 석수, 생수 브랜드. 그래서 생수 사업도 하고 어쨌든 메인은 맥주랑 소주를 하는 회사고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회사입니다. 근데 작년 2019년 주류 시장에서 하이트진로가 동무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이트진로가 사실 이렇게 주가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항상 좀 어려움을 겪었죠. 사실 부채가 너무 많아서요. 점유율도 많이 뺏겼고 수입 맥주가 굉장히 또 급성장을 했고요. 한국에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작년에 신제품이 너무 잘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6개 브랜드 중에서 맥주의 테라, 소주는 진로 이지백이라고 저희도 표현하는데 이 두 제품이 작년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이 맥주랑 소주의 시장 성장률은 별로 높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출액이 막 10% 이상씩 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마케팅을 잘 한 거죠. 왜냐하면 50대, 60대 분들이 기존의 브랜드를 몇십 년을 응용을 했는데 잘 안 바꾸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0대나 30대는 술을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나 호기심도 많은 이것저것 시도해볼 나이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메인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점유율이 올라가면은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고정비 부담이 확 줄어요. 규모의 경제가 진행이 되는 고정비 부담이 확 줄어서 회사가 더 마케팅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쓰면서 매체 광고도 찍고 소비자들한테 알리기 위한 판촉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매출을 막 늘렸고요. 경쟁사들은 이게 공격적으로 상위 주류 업체가 나오니까 방어하다가 그냥 한 해가 끝나버린 거죠. 수입 맥주 업체들 보면은 정말 2018년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하이네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아마 1등 수입 맥주일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한 30%까지 나왔어요. 하이네켄 한국 유통법인이 제조도 아니고 유통을 하는 법인이 영업이익률이 30%. 대단한 수익률이 엄청난 거죠. 그만큼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떨어졌어요. 국산 맥주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테라라는 제품이 나오고 그게 소비자들이 마셔보니까 괜찮네.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기존 것과 차별화되니까 눈에 들어오고 소주랑 타 마시니까 궁합이 좋고 이러면서 이게 확 뜨니까 수입 맥주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거죠. 업체들은 마케팅 비용을 쓰거든요. 이 매출을 지켜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을 쓰는데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업이익률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수입 맥주 업체들이 보전을 했고요. 국산 맥주 업체들, 대표적인 게 이제 오비 맥주죠. 카스라는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카스가 1등 넘버원 브랜드 여전히 점유율이 제일 높은데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시장을 많이 뺏긴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특히 이 테라가 서울에 있는 외식 상권들을 주로 공략을 했어요. 그러면 20대, 30대 친구들이 나와서 술 한잔 하는 그럴 만한 그런 핵심 상권에 테라를 공급을 막 해갖고 사람들이 먹게 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게 붐업이 됐는데 외식 상권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브랜드는 카스예요. 저희 수입 맥주는 거의 가족류입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보면은 뭐 삼겹살, 곱창 뭐 이런 거 먹을 때 보통 소주랑 맥주 타서 드시잖아요.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소맥이라는 용어도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국산 맥주가 거기에 맞춰서 맛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워낙 잘 됐던 게 카스인데 그거를 테라가 잠식해 들어간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소주 얘기를 드렸는데 진로 이지백이라는 소주가 나왔어요. 소주가 요게 조금 달달하고 도수도 조금 낮습니다. 재밌는 광고와 예쁜 디자인 이런 게 20대, 30대 친구들한테는 이거 되게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또 막상 먹어보니까 맛있네. 그 어필한 포인트들이 잘 먹히면서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트진로의 소주 시장 점유율이 60% 중반이에요.
원래 한 50% 초반이었는데 참이슬이라는 브랜드의 판매량은 거의 줄지 않고 질로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카니발리제이션. 내가 신제품을 내서 내 기존 제품을 잠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효과가 없는 상태로 가버린 겁니다. 경쟁사걸 잡아먹은 그렇죠. 롯데죠. 네, 롯데 칠성이 갖고 있는 주류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처럼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하이트진로가 굉장히 빛이 났고, 또 하이트진로가 주로 또 최근에 공략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영남권 시장이에요. 한국은 지역의 술을 마시는 문화가 좀 있어서 맞습니다. 영남권에서는 참이슬의 점유율이 50%가 안 됩니다. 주로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 금복주가 이제 그렇죠. 1등이고, 경남 부산에서는 무학과 그렇죠. 대선이 맞습니다. 경쟁을 하는 구도예요. 근데 이 3개 회사의 합산 매출액이 감소했어요. 거의 2년 동안 1,000억씩 정도 감소했습니다. 매년 500억씩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이트진로가 소주 매출 지금 1조인데 이 회사들이 매년 500억씩 감소한다면 누가 가져갔을까요? 하이트진로 아니면 롯데칠성이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서도 점유율을 많이 가져왔어요. 매출이 늘어나면은 고정비 부담이 빠르게 감소하겠죠. 예, 예. 하지만 반대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고정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돼요. 인력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직원들 뭐 수당을 깎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회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방 소주사들이 굉장히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주류업체 중에 이익이 늘어나는 사는 사실 없거든요. 하이트진로도 이익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서 올해 이게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거죠. 주류 시장에서 네. 맥주든 소주든 스타 브랜드가 이렇게 나타나면 생명 주기가 좀 있나요? 아니면 계속 잘 갈 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이게 한번 분위기 타면 한 10년 갑니다. 하이트가 아마 예전에 93년에 처음 출시되고 1등을 달성한 게 한 90년대 중반쯤 돼가지고 1등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2000년대 중반까지 갔어요. 음식료의 그런 브랜드 변화라고 할까요? 그게 세대 변화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하나의 문화거든요. 농심의 시장 점유율이 한때 70% 갔었어요. 지금 50% 중반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 내려오면서의 변화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뚜기가 진라면을 점유율을 많이 늘렸어요. 그거는 가격이었어요. 소비자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책정을 해서 공략을 했던 게 일단 성공했고 거기서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줘서 소비자들의 만족을 샀던 게 하나 있었고 삼양식품이 또 불닭볶음면이라는 하나의 세그먼트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또 10대, 20대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농심이 편의점에서 점유율이 되게 낮아요. 편의점에서 점유율이 한 45%밖에 안 됩니다. 전체 시장은 55%인데 편의점 45%예요. 왜냐하면 이 불닭볶음면이 편의점에서 많이 소비되거든요. 편의점에서는요 신라면하고 점유율이 똑같습니다. 한국 1등 라면은 신라면이잖아요. 이건 뭐냐? 농심의 점유율이 내려온 거는 세대의 변화가 한 몫을 한 겁니다. 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씩이나 이런 사이클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대 변화가 작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위기를 타면은 굉장히 역전시키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업체들이 마케팅을 할 때 처음에 젊은 층을 공략합니다. 자기의 기존의 소비 패턴을 잘 바꾸거든요. 회식을 했는데 요새 이런 술이 잘 팔린다더라. 이런 얘기를 어린 친구들로부터 나오면 당연히 일꾼들이 그거 한번 먹어볼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회 저변에 그런 게 많이 깔려 있다 보니 그렇게 좀 긴 사이클이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번에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젊은 층을 잘 공략을 했고 하스라는 브랜드가요. 굉장히 사실 오래된 브랜드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대단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게 94년 정도에 제가 출시한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의 세대 교체가 되면서 영향을 실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프집 운영하시는 분들 모여있는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리뷰들을 많이 봐요. 사장님들의 소감 그게 제일 정확하니까 테라는 확실히 20대 30대 젊은 층들한테 많이 팔리더라. 그리고 그게 조금씩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옮겨가는 것 같다. 그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아까 카스가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했는데 그럼 네. 올해 하이트진로가 맥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도 있나요? 올해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은 작년에 나온 브랜드거든요. 최근의 점유율이 한 40% 정도예요. 여기서 40%는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맥주에서만. 지금 수입 맥주 시장이 전체에서 15%를 차지하니까 85% 중에 40%니까 전체에서 35%, 4%? 이 정도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매월 조금씩 상승하는 트렌드를 보이긴 합니다.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연간으로 1등을 한다? 그건 좀 어려워요. 지금 40%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잘하면 한번 50% 정도를 월별로는 달성할 수도 있거나 혹은 뭐 내년 정도의 그런 가능성들은 조금 있지 않나. 현재 그런 점유율 상승 속도를 본다면 월별 MS를 봤을 때 올해 안에 일시적으로 1위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주가 흐름하고 목표 네. 주가, 주가 얘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이트 진로가 사실 작년부터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아마 제일 저가가 10,000원 한 중반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30,000원 후반까지 왔으니까 감히 뭐 내수주에서는 가장 주도를 했던 속칭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인데 그만큼 매출하고 이익이 많이 늘었어요. 네.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실 때 이익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매출이 늘어야 미래의 이익이 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매출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을 갖고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많이 줬어요. 주가가 실적이 늘어난 거 못지않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를 되게 좋게 보는 거는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이트 진로가 반사수혜를 많이 봤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은 사람들이 식당에 잘 안 갈 거지 않습니까? 술 소비의 절반은 식당에서 일어나거든요. 식당이나 뭐 유흥주점 이런 데서 일어나는데 유흥주점 아예 문을 닫았죠. 근데 하이트 진로가 뭐 때문에 반사수혜를 받냐? 이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장사가 잘 되는 식당 위주로 깔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잘 되면은 판매량을 극대화해야 자기의 이윤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손님이 계속 오는데 손님은 와서 테라를 찾는데 갖다 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많이 팔려야 자기는 마진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고 맥주가 메인인 식당은 테라를 더 많이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식당은 어떨까요?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식당은 똑같이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맥주는 구색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트래픽이 부진한 식당도 있고 그러면 자기는 비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할인을 많이 해주는 업체의 브랜드를 갖다 놓는데 할인을 많이 해주는 쪽은 보통 점유율을 뺏기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트가 반사수혜를 보지 않았나.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맛집에서는 다 줄 서서 먹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없었어요. 외식 상권들을 위주로 공략을 했는데 그 외식 쪽에서 비중이 많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 매출이 더 안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밖에 안 나가니까 가정에서 홈술을 많이 했을 텐데 근데 하이트 진로가 매출이 훨씬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뭔 차이일까? 저는 그 분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의 테라는 혹은 진로는 회전이 잘 되는 식당에 많이 깔린 거고 이쪽은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반사수혜를 보고 있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수요가 안 좋으면 어떨까요? 경쟁을 안 합니다. 마케팅 비용을 못 씁니다. 자, 근데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게 급한 쪽이 어딜까요? 밀리는 쪽이죠. 그래서 1분기에 저는 득을 봤다.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들어보면 하이트 진로 아주 유망하고 좋은 점이 많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혹시 유의해야 될 점 몇 가지 짚어주시면요. 앞으로의 점유율과 경쟁 강도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투자자들의 생각은 이 회사가 점유율이 1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사고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경쟁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세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오비맥주가 계속해서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롯데칠성이 계속해서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 아니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밸류에이션을 올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생각대로 되는지를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앞으로 점유율은 하이트 진로가 어디에서 주로 늘어날 것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가정용이 아직은 좀 침투율이 낮다. 근데 주로 좀 침투율이 낮은 곳이 대형마트보다는 편의점이나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MS가 좀 낮아요. 저는. 아직은? 그쪽에서 잘 팔리는지를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쪽의 점유율이 올라와야 이 회사의 점유율이 오를 수 있어요. 왜 여기가 점유율이 낮냐면요. 보통 이렇게 영업 면적이 작은 점포이거나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들은 1등 브랜드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영을 못하고 조금 뒤에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용 무난하게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또 숫자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이쪽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방이에요. 좀 지방의 소도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거기 살고 계신 연령대도 조금 높고 하다 보니 서울 수도권만큼 깊숙이 들어갔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얼마나 판매량이 올라오는지가 또 한번 점유율을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경쟁 강도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마케팅 비용인데 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마트를 갑니다. 체크하러 갑니다. 그게 제 일이기 때문에 편의점 가서도 어떤 판촉 행사를 하나 그런 걸 보면서 그냥 행사를 하니까 경쟁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주 가시면서 예전보다 얘네들이 좀 더 세게 하는 것 같은데 혹은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보시면은 좀 간접적으로 체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식당 쪽은 또 판촉을 하시는 도우미 분들이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권하죠.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으면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점유율과 마케팅 비용 중에 더 중요한 걸 고르라면 저는 점유율을 고르겠어요. 성장을 하고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점유율이
잘 안 올라가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는 저는 점유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